화재 당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설비는 왜 작동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소방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주요 점검 사항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화재와 소방의 이해. 우리가 사용하는 불에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기 위한 이로운 불과 반대로 화재 시 발생하는 해로운 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또는 동등 이상의 시설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해로운 불을 의미합니다. 특히 학교 시설에서의 화재는 인명 및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수업 중단에 따른 이미지 실추가 크기 때문에 점검 강화 및 선도적 예방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연소의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바로 불꽃, 가연물, 공기, 이 3가지 요건입니다. 여기에 연쇄 반응이 더해진다면 연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연소의 4요소라 합니다. 그럼 연소에 필요한 4요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연물은 종이, 나무, 인화성 액체 등을 말하며 소화 대책으로는 불연, 난연, 방염으로 제거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꽃, 즉 점화원은 담배꽁초, 난로, 주방 조리시설 등을 말하며 수소계 소화 설비로 냉각 소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기 중 산소가 필요한데요. 우리 공기 중엔 21%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요소는 가스계 소화 설비를 사용하여 질식 소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쇄 반응은 불꽃 연소에 의한 지속적인 확산을 돕는 요소로 가스계 소화 설비로 화학적 소화가 필요합니다. 연소의 3요소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연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특히 위의 가연물과 점화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어서 소방 및 소방시설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의 정의입니다. 소방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여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여기서 예방이란 불연제 또는 방염을 하여 화재의 발생을 억제 또는 지연하는 것이며 진압은 발생한 화재를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불을 소화하는 것입니다. 소방시설이란 화재로부터 인명과 소방 대상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는 설치물을 말합니다. 이 소방 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 소화용수 설비, 소화활동 설비로 구분을 하며 소방 설비의 설치 기준은 건물의 규모, 높이, 용도, 화재 하중, 수용 인원 등에 달리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연소의 3요소로 인해 발생하고 연쇄 반응에 의해 지속적으로 화재는 확대해 나갑니다. 이러한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연소 생성물은 처음에 유독가스를 포함한 연기가 발생하며 다음으로 불꽃인 화염이 발생하고 이 중 제일 늦게 발생하는 것이 열입니다. 각 연소 생성물과 관련된 소방시설을 살펴보면 연기는 화재 감지기와 방화 설비가 필요하며 불꽃과 열은 화재 감지기, 소화 설비, 방화 설비가 필요합니다. 기숙사 등 취침 시설이 있는 곳은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경보를 알려주어야 하므로 열 감지기보다는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경보 설비 및 피난 구조 설비.
경보설비란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하는데요. 경보설비의 주요 종류는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난구조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난설비란 피난구조설비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하는데요. 피난구조설비의 종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 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 등이 있으며 피난기구는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완강기, 구조대, 피난교, 인명구조기구로는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피난구조 설비입니다. 피난사다리는 지진, 화재 등의 재난 상황에서 피난을 위해 설치하는 사다리로 이용되며 완강기는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몸에 밧줄을 메고 높은 층에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기구를 말합니다. 구조대는 고층 건물 따위에서 불이 났을 때 그 건물 안에 사람이나 물건을 구출하는 데에 쓰는 긴 부대를 말하며 사진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기안전 매트는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뛰어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기구이며 승강식 피난기는 무동력, 무전으로 자신의 몸무게로 내려가고 다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승강기이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설치 장소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다음으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요? 주요 설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연구시설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설치 대상입니다. 두 번째,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등 이와 유사한 경계구역은 50m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마지막 네 번째, 비상전원은 정전 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 10분 이상 경보해야 하니 설치 기준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란 화재에 의해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화염에 대하여 감지기가 스스로 화재를 인식하고 벨 또는 사이렌 등에 의한 음향장치를 작동하게 하여 초기 소화 및 피난을 가능하게 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아래 그림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도입니다. 감지기는 자동기동되며 발신기는 수동기동됩니다. 경종은 음향경보이며 수신기는 화재경보입니다. 시각경보기는 청각장애인용이며 발신기는 위치 표시 등 발신기 및 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신기는 화재 감지기 또는 발신기 등에 의한 입력 신호를 수신하여 피난경보 발령, 소화설비 연동, 방연 및 재현 설비와 연동하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핵심 시설입니다. 학교 점검 사례를 보면 비화재보 또는 오동작으로 인한 경보 발령 때문에 수신기의 기능을 정지 상태로 관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화재 시 감지기가 동작을 하였더라도 수신기에서 경보 발령이 되지 않으므로 피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오동작 또는 비화재보가 자주 발생할 경우에는 소방 전문업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여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수신기의 구성도 및 역할입니다. 수신기는 화재 감지기 또는 발신기 등에 의한 입력 신호를 수신하여 피난경보 발령, 소화설비 연동, 방연 및 재현 설비와 연동되어 경보 및 피난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감지기의 종류 및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연소에 의해 연기, 불꽃, 열 등 연소 생성물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연소 생성물을 감지하기 위한 감지기의 종류에는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불꽃 감지기 등이 있으며 이 중에 연기 감지기의 반응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감지기는 설치 장소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화재 감지기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표는 감지기의 종류 및 자동 원리입니다. 감지기는 열 감지기와 연기 감지기로 나뉘는데 열 감지기는 다시 차동식 스포트형과 정온식 스포트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차동식 스포트형은 급격한 온도 변화 및 상승으로 인해 화재 감지 및 동작하며 온도 상승률이 분당 15도씨 이상일 때 작동됩니다. 다음 정온식 스포트형은 열의 축적을 감지해서 작동하는 원리로서 감지기 동작 온도값이 세팅되어 있어 정해진 온도에 이르게 되면 작동됩니다. 연기 감지기도 광전식 감지기와 이온화식 감지기로 나뉘는데 광전식 감지기는 검지부에 연기가 들어가는 것에 의해 광전 소자의 입사 광량이 변화하는 것을 이용해야 하며 이온화식 감지기는 검지부에 연기가 들어가는 것에 의해 이온 전류가 변화하는 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내의 조리 실습실의 기숙사, 합숙소 등에는 화재 시 조기 감지를 할 수 있도록 열 감지기보다는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화재 시 조기 감지가 필요한 연기 감지기 설치 장소입니다. 기숙사, 합숙소, 조리 실습실 등에 설치한 사례입니다. 각각 표시된 부분을 잘 확인하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고시에 의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중점 관리 항목은 수신기의 종류, 수신기 고정 및 외형 상태, 조작 용이성 여부, 수신기 방화 구획 장소 설치 여부, 수신기 자동 설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신기, 경종, 표시 등 이상 유무, 음향장치의 적정성 여부, 감지기 설치 및 적응성 적정 여부, 예비전원 상태 등을 확인하여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어서 화재 수신기의 경종 등 수동 정지 상태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기의 기능을 정지 상태로 유지할 경우 전체 소화 및 피난, 방화시설에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인명피해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으므로 반드시 수신반의 기능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진은 화재 수신기 경종 수동 상태 사례입니다. 왼쪽 사진은 주경종 및 지구경종 수동정지 상태 유지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주경종 및 지구경종 정상 상태 유지된 상태입니다. 항시 정상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처벌 규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벌칙에 근거하여 화재 수신반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니 반드시 화재 수신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급기구의 기류에 의해 연기 감지기의 경우는 화재 감지 지연의 원인이 되며 열 감지기의 경우는 비화재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화재 감지의 지연은 화재 경보 발령을 지연시키고 피난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며 이에 따라 피난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그만큼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감지기와 급기구와의 이격거리 미확보 사례입니다. 왼쪽 사진은 감지기와 급기구의 이격거리 미흡하여 잘못 설치된 사례이며 오른쪽 사진은 감지기와 급기구와 1.5m 이상 이격거리 확보하여 설치된 사진입니다.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냉난방기의 신규 설치 또는 증설에 따른 감지기 이격거리 미확보로 인해 학교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오동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증설된 냉난방기의 기류로 인해 차동식 열감지기가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열감지기도 비화재보의 원인이 되므로 토출구로부터 1.5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연기감지기도 냉난방 기류로 인해 감지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1.5m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결국 잦은 오동작에 의한 경보 발생 등으로 인해 수신반의 기능 등을 정지 상태로 관리하는 문제점을 유발하므로 원인 규명과 함께 반드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감지기 설치 위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6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 연기 등이 조기에 검출될 수 있도록 벽으로부터 이동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진은 감지기 설치 위치 부적합 사례입니다. 왼쪽 사진은 감지기와 벽과의 이격거리 미흡하게 둔 사례이며 오른쪽 사진은 감지기와 벽의 이격거리 잘 확보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감지기 커버가 탈락된 경우입니다. 천장에 설치된 감지기는 감지기 본체와 커버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재 시 열 또는 연기의 감지는 커버에 해당하는 챔버이므로 이탈된 감지기 커버는 정상 상태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감지기 커버 탈락 사례입니다. 왼쪽 사진은 감지기 커버 이탈된 사례이며 오른쪽 사진은 감지기 커버 설치 상태입니다. 커버가 이탈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발신기 단자대도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발신기 함내 단자대에 연결된 전선에 대해 명칭을 표기하여 내부 관리자 및 외부 점검자가 쉽게 식별 및 점검 관리가 용이토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왼쪽 사진은 발신기 단자대 명칭이 미표시되어 있는 사례이며 오른쪽 사진은 발신기 단자대의 명칭을 잘 표기한 사례입니다. 유도등. 유도등은 설치 장소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피난구 출입구 상부에 설치하는 피난구 유도등, 거실 및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 공연장 및 영화관 등의 통로에 설치하는 객석 유도등이 있습니다. 유도등의 종류 및 설치 장소를 자세히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 표시하는 용도로 출입구 상부에 설치합니다. 다음 통로 유도등은 거실, 복도, 계단으로 설치 위치에 따라 구분되는데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서 피난 방향을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거실, 도서관 등에는 상부 설치하며 일반 복도와 일반 계단은 하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객석 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벽에 설치하여 피난 유도를 위한 용도로서 공연장, 극장 하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피난을 위한 유도등의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출입구 및 비상구, 계단참 등의 유도등 설치 여부, 유도등 설치 위치 및 방향의 적정 여부, 유도등 상시 점등 여부,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파손 및 변형, 탈락, 누락 여부, 비상전원 적정성 여부가 있습니다. 각 중점 관리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도등의 학교 점검 사례 중 첫 번째 피난구 유도등의 추가 설치 사례입니다. 화재 시 연기에 의한 가시거리 저하로 인해 계단으로 피난을 위한 출입구 인식이 어려워집니다. 기존에는 유도등이 평면으로 벽에 설치돼 화재 발생 시 급박하게 대피하는 경우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8일 피난구 유도등의 화재 안전 기준 개정 및 신설에 따라 출입구 인근에 피난구 유도등을 추가로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계단 출입구 부분에 피난을 위한 사각지대 발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계단 출입구 부분 유도등이 보이지 않아 피난 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8일 이후로 출입구 인근에 피난구 유도등을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단 출입구 전면에 추가 설치된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은 피난구 유도등 및
통로 유도 등에 대한 법령 개정에 따른 설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입구 상부에 설치하는 피난구 유도 등은 기존 위치에 입체형 또는 바로 옆에 수직형을 추가로 설치하여 피난자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벽 쪽이나 바닥에도 추가 설치가 가능하며 위치는 두 곳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실 통로 유도 등의 추가 설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도 통로 유도 등은 복도에 설치하며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를 해야 합니다. 구부러진 모퉁이는 추가적으로 통로 유도 등을 설치하여 신속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서 구부러진 모퉁이의 피난을 위한 사각지대 발생 사례입니다. 왼쪽 사진은 계단 출입구 부분인데 유도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처럼 통로의 구부러진 모퉁이에도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학교 도서관 시설 등 대형 공간의 경우에는 책장 등에 의한 시야 장애로 인해 출입구가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구에는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고 거실 상부에도 추가로 거실 통로 유도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일체형 방화 셔터의 경우 통행을 위한 자체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출입문 상부 천장에는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여 피난자가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비상구 위치 표시를 통해 화재 시 학생 등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003년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의 사례를 보면 방화 셔터가 닫혔을 때 방화 셔터 작은 문을 잘 몰라서 다른 길로 돌아가거나 또는 방화 셔터 부근에서 연기 질식 등으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방화 셔터 출입문 상부 피난구 유도 등 미설치 사례입니다. 왼쪽 사진은 방화 셔터 상부 유도 등 미설치 사례이며 오른쪽 사진은 방화 셔터 작동 후 상부의 유도 등이 잘 설치된 사례입니다. 아래 왼쪽 사진처럼 유도등 전선을 노출로 설치할 경우 화재 시 화염 또는 열에 견딜 수 있는 배선 공사를 해야 합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특히 전원의 경우는 내화 배선으로 설치하여 전선을 보호할 수 있게 설치하여 유도등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피난기구 피난기구의 설치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난기구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은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즉, 3층 이상 10층 이하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유자 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지상 2층은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피난기구의 종류. 피난기구란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거주자를 안전한 장소로 피난시킬 수 있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적용하는 피난기구는 완강기, 구조대, 피난 사다리가 있습니다. 완강기는 사용자의 체중에 의하여 로프의 강하 속도를 조속기가 자동으로 조정하여 강화할 수 있는 기구이며 구조대는 피난 시에 지상까지 포대 내부로 활강하는 피난기구이며 피난 사다리는 건물에 고정시켜 피난용으로 사용하는 금속재 사다리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피난기구의 종류를 달리하여 피난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피난기구는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요?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계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점검 및 관리에 있어 아래 계구부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계구부는 첫째,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둘째, 계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셋째,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 장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러 층의 완강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 시 여러 층이 동시에 완강기 사용 시 아래층의 이용자와 충돌의 위험이 있으므로 완강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계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 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하고 네 번째, 완강기는 강화 시 루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완강기 루프의 길이는 부착 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에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 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 표지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다만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위치 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해야 합니다. 피난을 위한 피난기구의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피난기구의 종류, 피난기구의 사용 방법 표시 유무, 피난기구 및 고정장치의 노후, 파손, 변형 유무, 설치 장소의 적정성 여부가 있으니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완강기는 외부로 탈출을 위한 피난기구로서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는 계구부 확보 및 사용을 위한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완강기의 사용을 위한 로프는 로프암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 시 즉시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완강기 로프 보관함 개방 불가 사례입니다. 왼쪽 사진은 완강기 로프 보관함이 철사로 고정되어 있어 개방이 불가능하여 피난 시 원활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사용이 용이하도록 설치되어 있어 피난 시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하니 해당 사례처럼 완강기를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완강기 설치 장소는 사용 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창살 등의 폐쇄 장치가 없어야 하며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유효한 계구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 장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다음 사진은 창살로 인해 탈출을 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기타 설비. 상수도 소화전은 교육시설로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설치 대상이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큰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시 소화용수의 부족분을 채워주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채수를 위해 0.5m에서 1m 이내의 높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음 왼쪽 사진은 상수도 소화전 바닥에 매립하여 설치 높이 미확보 사례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제수변 설치에 의한 설치 높이 확보를 해야 합니다. 하단, 수풀 및 장애물에 가려져 상수도 소화전의 위치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방용수의 위치 및 시설임을 알리는 표기를 명기한 표지판 설치를 권장합니다. 왼쪽 사진처럼 식별이 어려운 경우 오른쪽 그림처럼 위치 표시판을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소방대는 발화 후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여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을 신속히 하여야 하므로 원활한 소방차 진입을 위해 도로에는 주차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 소방차 진입로 미확보 사례입니다. 왼쪽 사진은 진입로 무단 주차 상태 사례입니다. 이럴 경우 진입이 어려우므로 오른쪽 사진처럼 진입로를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피난 및 방화 시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와 같이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에는 무엇이 있으며 위험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화재 확대 및 방지 대책. 학교에서 화재 시 소방안전관리자 및 교직원의 우선적인 임무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입니다. 소화기나 소화전 등을 이용한 초기 진화의 중요성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불을 끄는 것보다 학생들을 대피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한 임무입니다. 화재 확산 과정과 피난 및 방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여 학교에서의 인명피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화재는 초기의 발화 및 연소 과정을 통해 화재 발생 장소에서 점차적으로 건물 전체로 확대해 나갑니다. 즉, 화재는 전도, 대류, 복사를 통해 발화, 연소 확대의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의 표는 화재 발생 경로, 그에 따른 단계별 대책 및 관련 설비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화, 연소 확대의 과정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이 될 것입니다. 첫째, 발화는 발생되지 않게 하는 예방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둘째, 아무리 예방을 잘 하였더라도 화재는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 초기 발생한 연소를 제어 및 진압하는 대책이 바로 소방시설입니다. 셋째, 소방시설로도 화재 진압에 실패하면 화염은 주변으로 확대해 갈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으로 화재의 확산을 막아주는 것이 방화시설입니다.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동작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로서 주로 기계적인 작동에 의해 동작하므로 시간이 경과될수록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러한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주기적인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점검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 건축 방화 설비는 방화 구획과 같이 구조적인 역할로서 신뢰성은 높지만 화재 확대를 방지하여야 하므로 불에 견디는 내화 성능이 중요합니다. 피난 및 방화 시설의 이해. 피난시설은 화재 시 안전구획으로 보호된 피난 경로로서 복도, 계단 전실, 피난 계단, 비상구 등이 있으며 소방법에서 규정한 방화시설의 종류에는 방화문 및 방화 셔터, 비상구가 있습니다. 방화문 및 방화 셔터는 화재 시 방화 구획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차염성, 차열성, 차연성의 내화 성능이 요구됩니다. 피난이란 화재 시 피난 경로인 비상구, 복도, 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의 완전한 탈출을 의미하며 피난시설이란 건물 내부에서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복도, 계단, 비상구 또는 출입구 등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피난시설은 거주자가 안전한 피난을 위해서는 화염 및 연기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므로 내화 성능이 요구됩니다. 피난시설에는 복도, 출입구, 계단이 있으며 피난 계단이란 건물의 각 층에서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의미하며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옥내 및 옥외 피난 계단으로 구분됩니다. 피난 계단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출입구에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피난구 유도 등을 설치해야 하며 피난 계단에는 피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어야 원활한 피난이 가능합니다. 특별 피난 계단은 피난 계단의 기능에 추가로 전실에 제연 설비를 설치하여 피난 안전성을 높인 시설을 말합니다. 다음은 피난 계단의 종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 시 피난 경로는 화재실, 복도, 피난 계단을 거쳐 피난층에 이르는 것이며 피난층에 도착하였더라도 최종적으로 건물 밖으로 나가야 비로소 피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난 경로인 복도 및 피난 계단 등은 안전구획으로서 거주자 등이 피난 시 화재 및 연기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또한 복도 및 계단 등의 물건 등 장애물을 적치하여
피난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건축물의 설계 시에도 피난 원칙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며 건축물 완공 후에도 유지 관리 시 피난 원칙을 적용하여 점검 등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피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급격한 화재 확대 현상 발생 전에 피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둘째, 건물 내 어느 곳에서나 양방향 피난이 가능해야 하며, 셋째, 모든 층에는 안전구획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같은 층에서 피난 계단 상호 간의 연결 복도가 있어야 하며, 다섯째, 모든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여섯째, 피난의 완료는 건축물의 대지 밖에 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같이 피난 원칙을 이해하고 설치하고 화재 시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방화시설이란 화재를 발생 구역 내로 한정하여 더 이상 다른 곳으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방화구획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구성 설비가 바로 방화문 및 방화 셔터, 방화 스크린이 있습니다. 방화문이란 방화구획벽을 출입하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화재 시 연소 확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즉 내화 성능이 있는 구조여야 하며,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불꽃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관리 및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방화 셔터는 방화구획의 용도로 평상시에는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되어 화재의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방화 셔터의 종류 중 일체형 방화 셔터는 자체에 출입문이 설치된 방화 셔터이며 방화구획의 용도로 평상시에는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화재 시 연기나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어 방화구획을 형성하는 설비로서 자체에 철문이 있는 구조입니다. 연기 감지기에 의한 1단 작동 시 60cm 정도 하강하여 연기의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하고, 이후 더욱더 화재가 확대되어 열기류 등이 확산할 경우 열 감지기에 의해 2단 작동을 하여 방화 셔터가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오게 됩니다. 자동 방화 셔터 기준은 셔터는 화재 발생 시 연기 감지기에 의한 일부 폐쇄와 열 감지기에 의한 완전 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 사진은 방화 셔터에 출입문을 내장하고 있는 일체형 방화 셔터로서 학교의 복도에 설치된 사례입니다. 이어서 방화구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구획이란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염 및 연기가 건물 전체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구획을 의미합니다. 방화구획의 구조에는 내화 구조의 바닥 및 벽, 방화문 및 방화 셔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전기 또는 배관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화염 및 연기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내화 충진제 등으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 그림은 화재 시 연소 확대 경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의 확대는 화재 발생 지점에서 평면적인 확대에 의한 수평 전파가 있으며 계단 및 설비 샤프트, 외부 창 등을 통해 상부로 확대해가는 수직 전파가 있습니다. 수평 전파보다 수직 전파는 연돌 효과 등에 따라 훨씬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방화구획의 종류에는 면적별, 층별 구획 등이 있으며 면적별 구획은 화염의 수평 전파 방지에 목적이 있으므로 일정 면적마다 구획을 하며 층별 구획은 층마다 틈새가 있는 경우 방화구획을 하여야 합니다.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고시에 의한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첫째, 피난 및 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여부. 둘째, 피난 및 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 설치 여부. 셋째, 피난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넷째, 피난 및 방화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일체형 방화 셔터 하강 시 출입문이 벌어지면 연기 및 화염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출입문은 틈새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 점검 사례를 보면 불량 시공 또는 유지관리 소홀로 인해 출입문 틈새가 벌어진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방화 셔터는 화염, 연기, 열 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므로 하강 후 셔터의 출입문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평상시 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 사진은 방화 셔터의 작동 원리로서 연기 감지기 동작 시 셔터 하강 위치와 열 감지기 동작 시 셔터 하강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화재 시 발생되는 순서는 열이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불꽃, 제일 늦게 발생하는 것이 열입니다. 그러므로 감지 및 동작 속도 또한 연기 감지, 불꽃 감지기, 열 감지기 순으로 시간 지연을 갖게 됩니다. 연기 감지기에 의한 1단 강화의 역할은 60cm 정도 하강하여 연기의 이동을 제한하며 열 감지기에 의한 2단 강화는 완전한 폐쇄로서 화염의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감지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기숙사는 취침을 하여 화재를 인지하는 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감지 및 경보를 할 수 있는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피난 계단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일체형 방화 셔터의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체형 방화 셔터의 쪽문을 통해 피난할 경우 철제 무게로 인해 출입문 개방에 어려움이 크며 원활한 피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또한 오동작 또는 제어 조작 미숙으로 인해 동작하는 경우 하강하는 방화 셔터의 무게로 인해 자칫 인명피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난 계단 출입문 또는 피난을 위한 피난 경로에는 방화 셔터보다는 방화 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화재 시 화재 신호와 연동하여 폐쇄되는 소방연동 자동 폐쇄 장치 도어 클로저 방화문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난 계단 출입구 방화 셔터 설치 사례입니다. 왼쪽 사진은 피난 계단 출입구를 방화 셔터로 설치한 사례이며 오른쪽 사진은 자동 폐쇄 장치에 의한 방화문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방화 셔터 사고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9월 30일 오전 8시 30분 경남 김해초등학교 2학년 A군이 방화 셔터 하강 시 밑으로 지나가려다 방화 셔터 무게에 목기임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학교 1층 숙직실에 있던 A씨가 방화 셔터 버튼인 녹색 램프불이 꺼졌다가 켜졌다를 반복하자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방화 셔터를 작동시켰다고 합니다. 다음은 방화 셔터 바닥 및 주위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표지 설치 사례입니다. 왼쪽 사진은 바닥 및 주위에 경고 표지 미부착된 사례이며 오른쪽 사진은 바닥 및 연동 지역이 상부에 경고 표지 부착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경고 문구 자체가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도 있지만 추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리적인 책임 소재에 있어도 매우 중요합니다. 방화 셔터 하강 시 그 자리에 학생이 지나가거나 서 있으며 철제 무게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부에 물건 등을 적재하면 내려오는 방화 셔터가 완전히 폐쇄되지 못해 그 틈새로 연기 및 열기류가 확산할 수 있으므로 물건 등 장애물을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으로는 방화 셔터가 내려오는 바닥 하부에는 화재 시 방화 셔터가 내려오는 곳 표시 및 방화 셔터 연동 지역이 상부에는 방화 셔터 주의 경고 문구 부착을 권고합니다. 또한 방화 셔터 내 비상 출입문은 형광도료 등을 이용하여 다른 부분과 쉽게 구분되도록 출입구를 인지토록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방화 셔터 설비의 주요 점검 사항입니다. 첫째, 연동 제어기암 상시 상용 전원 공급 상태 확인해야 하며 둘째, 개폐 장치와 연동하는 화재 감지기 파손 유무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수신기 및 제어반의 연동 스위치는 자동 상태로 관리되어야 하며 넷째,
장애물이 셔터 하부에 설치 및 적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방화 셔터 내 비상 출입문은 형광 도료 등을 이용하여 다른 부분과 쉽게 구분되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방화 셔터 전용 감지기의 설치 위치에 대한 사례입니다. 왼쪽 사진은 감지기를 계단 쪽에 설치되어 있어 개선 필요한 상태이며, 오른쪽 사진은 감지기를 화재 예상 구역에 설치되어 있어 적정한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지기 설치 위치는 계단 방향보다는 화재가 예상되는 구역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방화 셔터를 동작시키기 위한 방화 셔터용 감지기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와는 별개로 별도의 전용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감지기 설치 위치는 화재 구역이 예상되는 실내 쪽에 설치하여 계단 등으로 연기 및 열이 확산 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방화문에 도어 스토퍼 등을 설치하여 화재 시 방화문이 닫히지 않는 사례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되는 사례이지만 잘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왼쪽 사진은 도어 스토퍼에 의한 폐쇄 불가 상태이며, 오른쪽 사진은 자동 폐쇄 장치 설치에 의한 개방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 방화 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기 또는 불꽃 감지 자동 개폐 구조 적용이 어려울 때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피해 사례를 보면 방화문 개방으로 인해 발화층인 1층에서 시작된 화재가 3층까지 화재 피해가 확산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피난 및 방화 시설에 대한 폐쇄, 훼손 시 과태료 기준은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위반 시 200만 원에 해당됩니다. 이어지는 사례입니다. 방화문 도어 클로저 탈락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주자 등이 출입을 위해 방화문의 일시적인 개방 시 자동으로 닫혀주는 역할을 하는 자동 개방 장치인 도어 클로저가 설치되고 유지 관리되어야 하는데, 자동 개방 장치가 탈락되어 화재 시 방화 구획 실패로 인해 인접 구역으로 화염 및 연기가 확산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방화문 설치에 대한 법적 기준이므로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왼쪽 사진은 방화문 도어 체크 탈락 사례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방화문 도어 체크 설치한 사례입니다. 열감지 퓨즈형 도어 클로저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열감지 퓨즈형 도어 클로저는 도어 클로저에 설치된 퓨즈로 인하여 방화문을 열어도 저절로 닫히지 않고 열린 상태로 고정되어 있지만 70도의 열이 가해져야만 퓨즈가 녹아서 방화문이 닫히게 되는 구조입니다. 화재 시 퓨즈가 설치되어 방화문이 열려 있을 경우 70도의 고열이 전달되기 전까지는 방화문이 닫히지 않기 때문에 계단실은 순식간에 연기와 유독가스의 이동 통로가 되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방연동 자동 폐쇄 장치 도어 클로저는 상시 닫혀있는 도어 클로저와는 달리 화재 경보기와 연동되어 작동하며 평소에는 방화문을 닫지 않고 화재 시에만 방화문을 자동으로 닫아줍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러한 장치의 설치를 통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화구획은 화염 및 연기 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핵심 사항인데, 수평 및 수직 부분 설비의 관통 부위 밀폐가 되지 않으면 연기 및 화염의 이동 통로가 되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와 같이 설비 배관의 관통 부위에는 국가공인기관에 의한 성능이 인정된 내화 증진제 등으로 밀실되도록 막아야 합니다. 왼쪽 사진은 화재 발생 시 화염 및 연기 등을 막아주는 방화구획의 관통 부위가 밀폐되지 않은 사례이며, 이러한 위험 요소들은 화염 및 유독가스의 주요 이동 경로가 됩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주경종 및 지구경종 정상 상태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비상구는 화재 등 탈출 시 사용되어야 하므로 평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폐쇄하여 화재 시 탈출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에 대한 고의적인 과실 및 관리 소홀의 책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출입 또는 화재 등 비상시 탈출을 위한 비상구는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 및 관리를 해야 하나 시건장치 등으로 폐쇄되어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비상구는 항시 출입문 정상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옥상 출입문을 잠금 장치로 폐쇄 및 관리하는 사례입니다. 화재 발생 시 지상으로 탈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신속하게 옥상으로 대피를 하여야 합니다. 왼쪽 사진처럼 시건장치에 의한 옥상 출입문 폐쇄하면 신속한 대피가 어렵습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평상시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가 잠겨져 있다가 화재 시 연동하여 개방하는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하여 신속하게 옥상으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화재 시 대피를 위한 피난 경로는 통로 또는 복도, 피난 계단이며 피난층을 통해 건물 밖으로 탈출이 완전한 피난입니다. 왼쪽 사진처럼 피난 경로에 해당하는 복도 및 계단에 물건 등을 적치하면 피난 시간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원활한 탈출의 저해 요소가 됩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통행의 원활한 복도 관리 상태로 관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방화 셔터 라인 물건 적재는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소방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옥상 피난계단 장애물 적치 사례입니다. 왼쪽 사진은 피난계단에 물건을 적치한 경우이며 계단 또한 피난 경로로 원활한 피난을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물건을 이동하여야 합니다. 오른쪽 사진의 개선 사례를 보면 옥상으로 출입을 금지하는 위험 표지를 설치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피난 안내도 설치는 학년별로, 반별로 또는 층별로 소방시설 위치 및 대피로를 지정한 안내판을 층마다 비치해서 학생과 교직원이 유사시 자신의 대피 경로를 꼭 숙지해야 합니다. 피난 안내도 설치 목적과 활용 및 피난 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피난 안내도 목적 및 활용은 화재 시 신속한 피난 가능, 비상구 위치 파악 용이, 신속한 소방설비 위치 파악 및 사용 가능, 집결지로 이동하여 인원 파악 등이 용이합니다. 피난 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비상구 위치,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동선, 소화기, 옥내 소화전 위치 및 사용 방법, 피난 및 대처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